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요.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빌라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 2029 타경 9648. 이게 겉보기에는 감정가보다 1억 원 가까이 떨어져서 누가 봐도 좀 위험 신호가 번쩍이는 물건이죠. 그렇죠. 보통 이런 물건은 서류 몇 장만 봐도 이건 피해야겠다 목록으로 바로 가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 자료들을 좀 더 깊이 파고드니까 이게 마치 복잡하게 암호화된 보물지도를 해독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오, 보물지도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과 함께 이 지도를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목표는 이거예요. 숫자 뒤에 숨겨진 함정과 기회를 딱 파악하고 왜 이 평범해 보이는 빌라가 누군가에게는 황금알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같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물건이 왜 2번이나 유찰되면서 모두의 외면을 받았는지 그 명백한 위험부터 짚어보죠. 네, 숫자부터 한번 볼게요. 독산동 한신 에이스빌 5층. 감정가가 2억 6,200만 원인데 최저 입찰가가 1억 6,70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1억 원이나 하락한 셈이네요. 맞아요. 근데 자료를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 김현숙 씨의 존재. 보증금. 네, 보증금이 무려 2억 4,4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최저가보다 거의 8천만 원이나 높은 금액이잖아요. 그럼 1억 6,700만 원에 낙찰받아도 2억 4,400만 원 빚을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건 뭐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 거래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완벽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경매에서 가장 무서운 인수의 함정이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네요. 정확합니다. 낙찰 대금 외에 임차인 보증금까지 물어줘야 하니까 실제로는 최소 2억 4,400만 원, 어쩌면 그 이상을 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감정가보다 훨씬 비싸게 사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전형적인 폭탄 물건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뒤집는 정말 결정적인 단서가 자료에 숨어 있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비고란에 적힌 딱 한 줄. 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의 대항력을 포기함. 이 문구가 바로 이번 분석의 핵심 열쇠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공공기관인 HUG가 왜 수천만 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이게 뭐 낙찰자에게 주는 일종의 선물 같은 건가요? 선물이라기보다는 HUG의 아주 현실적인 전략적 판단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략적 판단이요? 네, 상황을 한번 재구성해 볼게요. 원래 임차인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었거든요. 근데 집주인한테 돈을 못 받게 되니까 HUG가 2억 4,400만 원을 대신 내준 겁니다. HUG가 먼저 물어줬군요. 그렇죠. 이제 HUG가 임차인의 모든 권리를 넘겨받아서 채권자가 된 거죠. 돈을 회수해야 하는 입장이 된 거군요. 그래서 경매에 넘겼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아무도 안 사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HUG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물건을 계속 경매에 붙여도 유찰만 거듭되면 시간하고 행정비용만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골치 아프겠네요. HUG는 이런 부실 채권을 수없이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걸 몇 년간 골치 아픈 자산으로 묶어두는 것보다 지금 당장 1억 6,700만 원이라도 확실하게 회수하고 이 건을 종결시키는 게 훨씬 이득인 거예요. 손실을 좀 보더라도 빠른 현금화를 선택했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HUG가 무슨 자선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철저히 자기들의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내린 최선의 결정이라는 거군요. 대항력 포기라는 선언은 결국 이 물건을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최소한의 자금이라도 회수하려는 고육지책이었던 셈이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결과 이 물건은 가장 큰 족쇄가 풀린 거죠. 낙찰자는 HUG에게 단 한 푼도 추가로 줄 필요가 없고요. 심지어 HUG가 임차권 등기까지 말소해주기로 했으니 모든 권리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와...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이 물건은 이제 안전하니까 들어와도 좋다는 공식적인 신호를 보내준 셈이죠. 정말 흥미롭네요. 모두가 피하던 그 위험 요소가 사실은 HUG의 전략을 이해하는 사람한테는 가장 큰 기회였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권리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남는 질문이 있어요. 아무리 싸게 사도 빌라는 빌라다. 이런 인식이 강한데 이 물건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재 시세랑 비교해서도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 맞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두 번째 반전이 시작되죠. 오, 또 있나요? 네. 이 물건의 진짜 가치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주소, 독산 이동 380번지 일대, 바로 그게 단서입니다. 이 지역이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속통합 기획이라면 그거 서울시의 핵심 주택 공급 정책 중 하나로 일반 재개발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그 안에 이 빌라가 있다는 건 이게 단순한 빌라가 아니라 미래의 아파트 입주권으로 볼 수 있는 의미인가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 지역이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고 건물이 노후화돼서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재개발 명분이 충분하군요. 그렇죠. 이미 금천구청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까지 진행 중이라 사업이 상당히 구체화된 단계입니다. 즉 1억 6,700만 원대에 낙찰받는다는 건 낡은 빌라 한 채가 아니라 서울 시내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근데 이런 재개발 계획이라는 게 항상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계획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무산될 위험은 없는 건가요? 이런 장밋빛 전망만 보고 섣불리 뛰어들기엔 좀 불안한데요. 물론입니다. 재개발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시간과 불확실성이죠. 사업이 10년 이상 지체될 수도 있고 주민 갈등으로 엎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 물건은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이요? 네, 주변 신축 빌라 시세가 보통 3억 원을 헐쩍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 입찰가인 1억 6,700만 원은 재개발이 혹시나 늦어지더라도 현재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손해보지 않을 안전마진을 확보한 금액이라는 거죠. 아하. 재개발이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고 혹시 잘못되더라도 최소한의 손실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이야, 정말 구조가 완벽하네요. 리스크는 HUG가 제고해주고 안전마진은 낮은 낙찰가가 확보해주고 미래 가치는 재개발 호재가 만들어주는 구조. 게다가 자료를 보니까 근처에 신안산선 신독산역 개통 예정이라는 교통 호재까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재개발이 완료될 즈음엔 역세권 아파트가 될 잠재력까지 품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신속통합기획과 역세권 개발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이 물건의 미래 가치를 끌고 있는 셈입니다. 모든 조각이 딱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죠? 자, 그럼 청취자분을 위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HUG 덕분에 법정 리스크는 사라졌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덕분에 미래 가치는 매우 밝아 보입니다. 낮은 가격 덕분에 어느 정도 안전마진도 확보했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만 남은 것 같은데요. 이 물건의 투자를 고려한다면 최종적으로 무엇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까요? 서류상 분석이 완벽해도 마지막 확인을 건너뛰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첫째는 기본 중의 기본인 현장 확인, 즉 임장입니다. 2020년 신축이라 건물 상태는 양호하겠지만 사진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그렇죠. 분위기 같은 거요? 네, 직접 가서 건물 외벽의 관리 상태, 주차장이나 복도 같은 공용 공간의 청결도, 그리고 주변 동네 분위기를 직접 느껴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재개발 입주권 자격에 대한 최종 확인입니다. 입주권 저격이요? 네, 이런 정비 사업에서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날짜 이후에 지분을 쪼개는 행위로 생긴 부동산은 입주권을 안 주고 현금으로 청산해버립니다. 소위 물딱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빌라가 그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문제없이 지어졌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2020년 신축이라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지만 투자는 0.1%의 리스크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분이 비슷한 재개발 물건에 투자하려다 마지막에 이건 확인 안 할 뻔했어요. 어이콩. 제가 꼭 구청에 전화해보라고 했죠. 확인해보니 권리산정 기준일 딱 한 달 뒤에 건축 허가가 난 건물이었습니다. 와, 정말 아찔한 이야기네요. 30분짜리 전화 한 통이 수억 원의 손실을 막은 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할구청에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금천구청 도시계획과나 관련 부서에 직접 전화해서 사건 번호 2025 타경 9648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 조합원으로서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아, 확실하네요. 담당 공무원에게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듣는 순간 이 물건의 마지막 불확실성마저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위험한 함정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HUG의 전략적 판단과 재개발이라는 두 가지 큰 기회가 숨어 있었던 독산동 빌라 경매 물건을 파헤쳐봤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1억 원 중반대로 서울의 역세권 재개발 예정지 부동산을 법정 리스크 없이 심지어 안전마진까지 확보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정말 보기 드문 기회로 보입니다. 명백한 위험 뒤에 숨은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어진 자료를 클까지 파고들어 분석하고 마지막에는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였습니다. 맞아요. 정보는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었지만 그 정보를 해석하고 연결하는 능력이 결국 가치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오늘 분석을 통해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해 볼 질문을 청취자분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는 HUG의 대항력 포기를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결정이 단순히 이 한 건의 사례로 끝날까요? 아니면 앞으로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급증할 HUG의 부실 채권을 처리하는 새로운 표준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런 방식이 일반화된다면 앞으로 경매 시장에서 HUG가 보증하는 위험한 물건들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기회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의 배경에 숨겨진 더 큰 그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적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